제가 지난 영상에서 3박 4일 동안 에어컨을 사용한 영상을 다뤘는데 아무래도 브이로그 형식이다 보니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정말 느낀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들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에어컨은 차량 내 온도를 절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에어컨 뿐만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스펙의 다른 에어컨들도 마찬가지로 차량 내 온도를 절대로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어컨은 MD용 에어컨 9형 버전이고요. 이것보다 최근에 더 스펙이 좋은 제품들도,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더 높은 제품들도 역시나 절대로 차량 내 온도를 내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름엔 북태평양의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고, 겨울엔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내듯이 더 강력한 공기가 그 공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차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름철 차 안은 굉장히 덥고 뜨거운 공기가 가득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작은 에어컨의 냉기로 이 차 안에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서 차 안 전체 공기를 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시를 들면 승합차의 경우 차량 순정 에어컨의 뒤쪽 공간을 에어컨을 꺼둘 수가 있어요. 한여름에 앞쪽 운전석 토출구만 에어컨을 켜두고 뒤쪽을 꺼두면 앞쪽은 상당히 시원하지만 뒤쪽은 또 상당히 더운 걸 아실 거예요. 3밴을 가지고 3밴을 가지고 캠핑카를 개조하신 분들이 뒤쪽 에어컨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덥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차량의 순정 에어컨은 이런 이동식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갑고 강하고, 차량의 순정 에어컨조차 차량 내 온도를 내려주지 못하는데, 이 작은 에어컨이 차량 내 온도를 내려줄 거라는 기대는 사실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3박 4일 동안 차박을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조금 알게 됐는데요. 이 차량 순정 에어컨을 뒤쪽까지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내의 온도가 전혀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이때는 물론 차량 밖의 온도가 30도가 넘는 폭염의 기온이었고 한낮에 그늘이 없었을 때 테스트한 거고요. 사실 테스트를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놓은 건데요. 이 순정 에어컨이 차량 온도를 내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조차를 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순정 에어컨을 틀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온도가 32도를 계속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차량 에어컨을 이제 더운 여름에 틀어놓으면 충분히 시원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저도 이때 당시 차량 온도가 32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순정 에어컨을 틀어놨을 때는 전혀 덥지 않고 시원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이 온도계가 고장이 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온도계는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 차는 이쪽에 에어컨은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반대편 쪽 에어컨은 에어컨 바람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이쪽 에어컨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풍량이 적으니까 온도를 내리지 못했느냐?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시원하다고 차에서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이쪽 에어컨에서 계속해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시원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차가운 바람을 쐬고 있으니까 덥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이쪽 에어컨 바람은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저희 차 온도계는, 그러니까 차가운 에어컨의 바람이 전혀 닿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계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온도가 내려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되게 시원한데 그러면 온도가 내려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차량 온도 전체가 내려갔다면 이 온도계도 반응해서 내려갔을 거고, 그리고 차량 온도가 내려갔으면 에어컨을 껐을 때 그래도 20에서 30분 정도 차량의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시원해야 하는데, 에어컨을 끄면 바로 더워지는 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결국은 차량의 순정 에어컨조차도 한여름에 고온의 땡볕에서 차량의 온도를 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차량의 순정 에어컨은 여러 개의 토출구가 있어서 사각지대 없이 상당히 차갑고 강한 바람을 차량 어느 곳에 있으나 바람이 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어컨을 틀면 항상 시원하고 온도 자체가 뭐 내렸다 못 내린다 이런 의심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 이동식 에어컨을 보면, 그리고 이런 비슷한 스펙의 에어컨을 보면, 이 에어컨들이 차량 온도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사실 없어집니다. 근데 다른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이동식 에어컨을 테스트한 영상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어떤 건 전혀 효과가 없다, 어떤 건 3도, 4도 정도 내려갔다 등 다양한 테스트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온도계의 위치, 그리고 그 날의 기온, 테스트한 시간대에 따라서 그런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량 밖의 온도가 30도 아래로 점점 내려가고 있을 때 테스트를 했으면 차량 내 온도도 역시 에어컨하고 상관없이 같이 반응해서 온도가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주무실 때 그런 테스트한 영상을 보면 사실 한밤중에는, 그러니까 자정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새벽까지는 하루 중 가장 온도가 낮은 시간대예요. 아무리 열대야가 있어도 외부 온도가 27에서 28도가 넘지도 않고 대부분 차량 밖의 온도가 24도, 25도 정도이거든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문을 열고 주무시면 충분히 덥지 않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온도입니다. 그래서 차량 밖의 온도가 상당히 내려갔는데 차가운 냉기가 있는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면 사실상 굉장히 춥습니다. 저도 지난 3박 4일 동안 잘 때는 에어컨을 꺼두고 잤고요.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조차 틀지 않고 잤는데도 덥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과 문등은 열어두고요.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가 비슷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에어컨은 여름밤 열대야에 쾌적하게 주무시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열대야가 있는 여름밤이 생각 외로 많지 않아요. 물론 솔캠을 하시거나 노지에서 차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을 열고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여름 문을 다 닫고 자게 되면 차량 내 내부 온도는 외부 온도보다 높게 되고, 그리고 답답하고 그렇겠죠. 그럴 때 에어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에어컨, 그러니까 이동식 에어컨, 차량 내 온도를 전혀 내리지 못하는 이 에어컨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제품일까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폭염에 3박 4일 동안 이 에어컨 덕을 상당히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서큘레이터에 있습니다. 이 서큘레이터를 통해 최대한 이 냉기를 더
더 멀리 보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신 이 서큘레이터는 상당히 힘이 좋아야 해요. 최대한 이 냉기를 빠르게 가지고 와서 빠르게 보내줘야 합니다. 솔케밋이라면 요 냉기가 있는 앞쪽에 있으면 되지만 저희처럼 온 가족이 이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쾌적하게 있기 위해서는 최대한 넓은 범위로 이 시원한 바람을 보내줘야 합니다. 이 냉기가 서큘레이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주위에 더운 바람과 서로 중화돼서 여기 처음 나오는 시원한 바람처럼 아주 차갑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 시원합니다. 작은 선풍기보다는 아주 성능 좋은 서큘레이터로 최대한 바람을 넓게 보내면 차 안에서 저희 세 식구가 있어도 나름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에어컨의 소비 전력은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인버터를 켜고 에어컨을 작동하고 이 서큘레이터를 1단으로 작동을 했을 때 대략 450W 정도 소비됐습니다. 저는 지난 차박에서 이 에어컨을 보통 저녁 9시 정도에서부터 자정 이후 대략 새벽 1시 정도까지 4시간 정도 작동을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8시부터 대략 2-3시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차는 400A 인산 처리 세팅되어 있고 이렇게 6에서 7시간 정도 에어컨을 사용하고 대신 인덕션은 사용하지 않았고 냉장고 구동과 전등, 핸드폰 충전과 카메라 충전 등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3분 정도 가동을 했을 때 대략 이 정도 하루를 쓰면 320A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0A 정도로 나름 하루를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캠핑장에 있을 때는 캠핑장 전기를 이용해서 에어컨과 서큐를 구동했기 때문에 전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렉스 혹은 스타리아로 캠핑카를 사거나 개조하시려는 초보자분들께서 여름에 에어컨 없이 더워서 어떻게 차박을 하냐, 그게 가능하냐,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 생각은 충분히 에어컨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에어컨을 지난 3박 4일 사용을 해보면서 무시동 에어컨에 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차량 순정 에어컨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공조를 통해 나오는 무시동 에어컨은 여러 개의 투출구로 차량 내에 거의 가격대 없이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이동식 에어컨보다 효율이 훨씬 좋고 그리고 서큘레이터 없이도 충분히 바람을 차량 전체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버튼 하나로 차량의 냉방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동식 에어컨은 매번 차량 내에 설치를 해야 하고 뜨거운 배출 공기를 창문을 통해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에어컨이 생각보다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무시동 에어컨은 정말 편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차량에 무시동 에어컨은 설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차량은 연식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차량에는 투자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젠 시설 투자보다 이 차량은 정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대야가 있는 여름밤은 정말로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곳으로 차박을 가면 그렇게 덥지 않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여름 땡볕에 에어컨이 별 소용이 없다면 열대야에 편안하게 쾌적하게 주무실 목적의 에어컨이 필요하시다면 한여름밤에도 이불 덮고 자야 하는 정말 시원한 곳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본격적인 무더위는 어차피 한여름 한낮 땡볕은 의미가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더운 여름날은 장마가 지나가고 대략 2주 정도예요.
이 기간엔 좀 더 시원한 곳으로, 한낮 더위를 피해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더 상류 쪽 계곡으로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더위를 너무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때는 잠시 여행을 피하시거나 하시면 에어컨이 없이도 충분히 캠핑카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동식 에어컨으로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됐고, 무시동 에어컨이라면 더욱더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이제 에어컨이 온도를 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시원할까?에 관한 생각을 이젠 더 이상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이 에어컨의 시원한 냉기를 얼마나 차량 내로 멀리 보낼 수 있는지에 관해서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에어컨을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혹은 이미 구매하신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